안녕하세요, 용입니다. 네, 오늘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니면 어쩌면 투자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사실 요즘에 굉장히 주식 투자가 어렵잖아요.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2000선에서 지금 2066이죠. 2066이고 지금 사실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사실은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오늘 644선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로 되고 있어요. 네, 847에서부터 작년 연말 10월에 밀렸다가 위에 잠시 반등 낙폭과대 반등 나왔고 다시 거의 뭐 쌍바닥 만들다시피 코스닥은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코스닥이 이만큼 내린 데에는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의 영향이 사실은 큰 것 같습니다. 걔들이 코스닥에서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걔들의 주가가 밀려버림으로 인해서 네, 그런 여파들이 지금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연말에 이렇게 또 밀렸고 연말에 밀린 여파. 작년 연말에는 그 메지오는 그 삼성 기대 때문에 사실 좋았잖아요. 기대 때문에 올랐다가 좀 삼성이 늦춰진다는 이슈로 해서 밑에 뭐 바닥 찍고 사실은 루머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반등이 약간 나온 상태인데 메지온뿐만 아니라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년 연말에 눌렸다가 반등 나왔다 또 다시 이렇게 밀린 상태라서 굉장히 뭐 바이오들에 이렇게 좀 영향이 있었고 또 IT 기업들이 워낙 많이 뭐 또 빠졌잖아요. 예, IT 기업들이 워낙 많이 밀렸고 그 LG 쪽으로 해서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 뭐 예를 들어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이 또 주가가 아직도 애플 신제품 5G가 폰이 나오지 않아서 워낙 많은 뭐 주가가 많이 밀린 모습들을 연말에 밀린 게 잠시 반등 나왔다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기업들 말고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녹화를 하려니까 목소리가 약간 떨리네요. 예,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심지어 일본조차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진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그 배당 지수가 배당 성향이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 성향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네, 17년에는 16%였고 지금은 약간 올라서 한 20% 가까이 될 거예요. 은행들이 좀 배당을 좀 잘 주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한 24%. 그러면 미국은 얼마냐? 미국은 배당 성향이 36%예요. 뭐 100원 벌면 36원 준다는 얘기죠. 주주들에게. 그러면 중국은 얼마냐? 심지어 중국도 배당 성향이 30%더라고요. 그럼 일본은 얼마냐? 일본도 30%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배당 성향이 지금 20%대인데 이래서 누가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겠어요? 개인이. 그럼 개인이 투자를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장투를 해서 이게 경제를 돌리겠습니까? 이러니까 배당성이 너무 낮으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여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복리가 되겠어요? 근데 복리를 할 수 있는 여건, 경제가 돌아가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지한 거죠. 무슨 돈 갖고 언제까지 게임만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복리가 완성이 돼야 누군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인데 단순 뭐 돈 얼마를 벌기 위한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경제적 성취를 이루는 것인데 복리가 갖춰질 수 없는 환경인 측면에서 배당 성향이 이루어지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또 경기 민감 기업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더 혜택을 좀 더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제 정책이 가압 승계할 때 뭐 세금 좀 줄여주는 거 좀 나왔죠. 그리고 뭐 LG화학
배터리 공장 뭐 준공할 때도 가서 뭐 높으신 분이 뭐 사진도 찍고 했지만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전체적인 환경, 미국이 얼마나 그 실업률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법인세를 31에서부터 24까지 낮췄잖아요. 31에서 21까지 낮췄잖아요. 예, 거의 한 10 낮췄는데 지금 우리의 법인세가 한 24인가 할 거예요. 예, 20에서 25, 20에 있다가 다시 법인세 올려서 25인데 지금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로 높인 거죠. 물론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해서 뭐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혁신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세금만 더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가 풀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도세 차익 과세도 아니 뭘 돈을 벌어야 뭘 양도세를 내든지 뭐 세금이 물론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돈 없는 개인들은 증시에서 퇴장이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지분 비율이 사상 최대래요. 지금 38%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 사상 최대로 외국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들고 홀딩해서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예. 우리 돈 없는 개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업도 있는데. 정말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증시가 이 생산적인 방향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방향보다 다 전부 뭐 부동산 쪽으로 빠져버리고 이러면 부동산 집 사는데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다 결코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시로도 돈을 들고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인데 이렇게나마 또 방송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다 거의 뭐 파란색이잖아요. 이건 뭐 누적으로 된 거고 보시면 거의 다 파란색인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랜만에도 뭐 코스피는 0.4하고 코스닥은 거의 뭐 완전 기관도 뭐 89 팔았는데 오늘은 거의 오늘 하루는 밑에서 좀 받아줬죠. 워낙 많이 빠진 게 있으니까 230 그래도 뭐 거의 그럴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런 상황들은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법, 흔들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들려요. 예, 물론 나는 안 흔들려. 나는 안 흔들릴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엄청 잘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들을 필요도 없죠. 예,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뭐 자기 신념 확실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이걸 들을 필요도 없지만 물론 필요하시면 듣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를 잘하는 법, 아니 잘하는 법은 좀 너무 다양할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성향을 알아야 돼요. 자기 성향이 공격적인지 아니면 방어적인지 내가 방어적인데 돈만 벌고 싶어 하는 건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뉘앙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죠. 이런 자기 성향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 500으로 얼마를 벌겠다. 내가 돈 5천으로 얼마를 벌겠다. 또는 내가 돈 1억으로 얼마를 벌겠다. 남이 돈 1억으로 뭐 2억을 벌든 3억을 벌든 뭐 20억을 벌든 50억을 벌든 그거는 남의 일입니다. 그 남이 나한테 100원이나 뭐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아요. 뭐 어쩌다 술 한번 마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자꾸만 내가 번 수익보다 남이 번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저 사람은 1억 갖고 해서 이만큼을 벌었네. 뭐 쉽게 설명하면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좀 높게 설명하면 뭐 저 사람은 1억 갖고 해서 뭐 50억을 벌었네. 뭐 30억을 벌었네. 얼마 안 걸렸네. 한 3년에 걸었네. 대단하다. 그건 그 사람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건 그 사람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고 또 그 사람만의 리스크를 테이크한 거고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엎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포츠카처럼 몰고 싶었던 거예요. 빠르게. 근데 사람마다 또 지능이 틀리고 내가 아는 게 틀리고 받아들이는 바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누구는 말을 잘하고 누구는 분석을 잘하고 누구는 그런 거 싫어하고 누구는 그냥 빨리 매매하는 거 좋아하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다 같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코 남을 부러워하지 마라. 어쩌다 부러울 수는 있겠지만 결코 남과 나를 뭐 그러지 마라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고 배우는 문제랑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 기준과 원칙을 쉽게 버리지 말라 이 말을 해드린 거예요. 내가 쏘나타면 나는 쏘나타에 맞는 정속 주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쏘나타도 속도 좀 빠를 땐 빠르잖아요.
그거에 만족하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고수들만 봐요. 자기의 기준과 원칙은 없어요. 그냥 남만 부러운 거예요. 아, 남이 무슨 10억을 벌었네. 남이 50억을 벌었네. 남이 100억을 벌었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1원을 벌었고 내가 100원을 벌었네. 내 경험치가 남았네. 내가 100만 원을 벌었네. 아, 감사하다. 이런 게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자, 1번이었죠. 자기 성향을 알아라. 2번, 자기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라. 3번, 실제 카드로 통신을 믿지 마라. 카드로 통신 뭐냐면, 아, 뭐가 이럴 거래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어오겠죠. 뭐가 이럴 거래.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고 빗나가는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나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쳐보시면 그 주식방들 많으니까 그중에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걸을 건 걸러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는 걸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 내가 저거 샀으면 뭐 예를 들어서 단타인데 저거 샀으면 내가 뭐 오늘 뭐 10만 원, 20만 원 버는 건데.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전략마다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내가 뭐 5만을 벌었는데 3만을 벌었는데 뭐 작은 돈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전략마다 매매식으로 하는 전략은 전략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좀 더 중점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럴 때는 결코 카드와 통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참고할 수 있겠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채팅방에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기서 지금 이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는데 저 하한가 맞은 밑에서 저 더 이상 안 밀릴 것 같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 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말을 안 하는 고수분들이나, 고수분들은 그게 뭐 엉뚱한 소리라는 거 얘기 안 하니까 일부러 귀찮고 에너지가 빨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초보자들끼리 얘기를 하겠죠. 옆에 초보는, 와,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도 있고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투자는 95% 이상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낱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와 진짜?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그래서 뭐라 그러죠? 투자의 위험한 건? 투자는 탐욕과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내 탐욕을 자극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나가는 행동은 사람은 감정이 행동의 80%를 좌우로 한다고 해요. 80%를 좌우한다. 그럼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약간 지혜로움도 필요하고 자기만의 아까 말했던 자기 성향도 알아야 되고 자기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실제 확실성의 중심을 둬라. 오르면 말고 내리면 팔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동전의 앞면같이 사람들이 우르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군중심리. 군중심리가 뭐죠? 저쪽에서 밖에서 누가 도망가니까 뭐지? 나도 쳐다보다가 뭐가 없는데 왜 도망가요? 모르는데 뭔가 도망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공룡이 쫓아오니까. 그잖아요. 그럼 뭐죠? 이 주식이 왜 내리는지도 모르잖아요. 남들이 파니까 내리겠죠. 그럼 나도 팔아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마다 틀린데 만약에 정말로 남들은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나보다 멍청할 수도 있지만 시장은 IQ가 사실은 근데 300, 뭐 IQ가 뭐 1000이다 만이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리면 내리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만 모를 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기준과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얼른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타당하다고 얼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그냥 휘둘릴 경우는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냥 휘둘리면 뭐다? 내동매매라고 하죠. 네, 좀 글이 어렵네요. 내동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냥 휘둘리는 거죠. 네,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그럼 또 올라간다 생각해서 샀는데 바로 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만의 내공이 절대로 쌓이지 않아요. 왜?
내 기준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이랍니다. 네,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나요? 내가 뭐 다른데 뭐 이제 펀드나 뭐 이런 데 돈을 맡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돈을 갖고 뛰어들었으면.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알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확실성,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거, 기준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용이나 담보대출 이런 거를 너무 겁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고수들이 어려운 경우가 뭐죠? 가끔 신용담보대출 잘못 써서 고수들이 어려운 거예요. 고수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러죠? 자기 실력에 대한 과신이라든가, 왜? 자기 뜻대로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 알죠? 알죠? 하지만 고수들도 실수를 하죠. 왜? 더 벌고 싶으니까. 그게 자기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면 좀 더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탐욕에 휘둘리다가 신용하고 담보대출 쓰다가 아픈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됩니다. 이건 정말 경험담이고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손을 대게 되면. 누군가는 이걸 이용해서 몇백 프로씩 벌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네. 자기 전략에 맞고 방어 대책이 있으신 분만, 정말로 있다, 내가 이거 해도 뭐 상관없다, 이 정도 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좋겠고, 웬만한 95%의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95%의 분들은, 5%가 한 98%의 분이라고, 99%의 분들은, 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정말 별표 3개 해야 돼요. 네,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고수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99%의 분들. 그리고 실제 누가 100억을 벌었다고? 솔직히 있어요. 네, 제 주변 뭐 지인분들 얘기를 해봐야, 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간접 경험은 되겠죠. 투자의 세계 있어 봄으로 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봤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뭐 제 주변에 있는 지인, 누군가는 뭐 1억 갖고 50억을 벌어본 사람도 있고 1억 갖고 100억을 버신 분도 있고.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의, 하지만 저도 모를 때 볼 땐 부러웠단 말이죠. 와, 어떻게 뭐 몇 년 지났을 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와, 뭐지? 도대체? 와, 뭘까? 그러니까 저만의 기준과 원칙을 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빠지게 되죠? 감정에 빠지게 되죠. 감정은 뭐죠? 내 감정 속에는 분명 좋은 감정도 있지만 탐욕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나는 그 리스크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리스크는 뭐죠? 탐욕과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렇죠. 밑에도 있지만 걸리게 되는 겁니다. 결코 부러워하지 마라. 남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부럽다. 아는 사람이 땅을 사면 더 부러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와, 고수다 이러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벌면, 내가 몇 억을 벌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10억 벌었다고 하면 부러운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버려라. 쉽지 않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음,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 동일한 얘기긴 한데요. 다 연장선상에 이어지고 있죠. 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두려움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예. 뭐 북한 김정은이가 뭐 핵을 뭐 좀 했네 그러면 시장 또 떨어지죠. 뭐 트럼프 대통령 당첨 뭐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를 이기고 당첨되면 또 시장이 휘둘리죠. 갑자기 무슨 뭐 브렉시트를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들고 있는 주식들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있어요. 투자를 좀 더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겠지만, 그러면 내내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95% 이상이 내리면 팔고 오르면 사고 이런 식입니다. 네. 95% 이상. 그래서 단 5%가 한 4% 정도가 돈을 번다고 하면 1%만 크게 버는 거예요. 그럼 그 1%는 왜 크게 벌까요? 정말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건 쉽게 흉내낼 수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기준과 원칙을 맞춰 봤더니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이 정도 깨달음도 얻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 정도 되면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너무나도 험난한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7번. 실제 건전한 투자의 중심을 서봐라. 자, 건전한 투자. 건전한 건 뭘까요? 자, 은행에 돈을 맡겨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요즘 기준금리가 내렸죠. 기준금리가 1.5%인가요? 네, 기준금리가 내려서 요즘 뭐 은행 가면 뭐 1.9%짜리 예금을 주잖아요. 아니면 카카오뱅크에 그 예금을 맡기면 5%짜리를 주서 뭐 1분 만에 마감됐네 어쨌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건전한 투자의 중심에 서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정말 땀을 흘려서 벌어서 넣었더니 와 이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 기업을 믿었다. 엉뚱한 기업 믿으면 안 되겠죠. 정말로 뭐 성과가 나올 만한 기업을 믿고 계속 소통도 해봤다. 예, 여러 가지 내가 알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봤다. 했는데 정말 결실이 일어나왔을 때 내가 돈을 버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고서 그냥 내가 오르면 샀다, 내리면 팔았다. 이러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전략에 따라도 그건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약간 건전한 투자의 중심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탐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돼요. 내가 건전한 투자의 중심에 서본 사람은 탐욕과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은 아까 신용과도 맞물려 있는데, 그렇게 벌어봤던 사람들은 그게 될 줄 알고 계속 그 방법으로 가다 한 번 엎어지면 와장창 인생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음,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그 투자에서 잘못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참 힘들잖아요.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내가 올라서 얼마를 뭐 10만원 벌었네, 20만원 벌었네 쉽게 얘기할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말해드리고 싶어요. 뭐 초보자 분들이든지 중수 분들이든지. 원래 1에서부터 3년 차가 말이 가장 많아요. 1에서부터 가장 3년 차. 왜? 자기는 좀씩 해보니까 벌어보니까 재밌거든요. 예. 제가 가장 잘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태권도도 한 1에 3년 하면은 사람들 때리고 다니다가 이제 5년 이상 지나면 겸손해진다고.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들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누가 남이 나를 휘두르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의 근본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바람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모든 바람직한 기준을 지켰는데도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지켰는데도 안 됐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속였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든 기준을 지키지 않고 또 상대방, 이거는 더블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들은 깊게 생각해 보거나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좀 더 중심적인 얘기예요. 돈을 벌고 말고는 그 다음에 얘기가 사실은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얘기 들려드리는 거예요. 예. 좀 건방졌나요? 예. 사실 제 그 요즘에 그 유튜브 닉네임이 겸손인데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이라고 줬어요. 예, 저는 계속 겸손하고 싶습니다. 저 건방지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잘났다고 떠벌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고, 단지 뭐 이 방송을 저보다 뭐 투자를 막 오래 하셔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저보다 또 도움이 없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저도 어떤 뭔가 사회에 제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또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음. 자, 자기 성향을 알아라. 실제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라. 자기 전략에 맞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자기 전략이 생겨요. 그 전략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전략이 안 맞으면 또 자기 대응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와 통신을 믿지 마라. 너무 많은 정보는 별로 좋지 않아요. 10가지의 기술이 있다고 치죠. 내가 10가지를 다 잘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은 그 중에서 한두 가지일 거예요. 그 한두 가지 기술로 가야 됩니다. 나머지 8가지 상한가 따라잡기든지 뭐 하한가 따라잡기든지, 그걸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다른 부분이고, 아니면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세요. 예. 그것이 밑에 말했던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거 집중하는 확실성이죠. 그리고 남을 부러워하지 마라 쉽게. 예. 그분들이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탐욕과 두려움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잖아요. 수신이 안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치국하고 평창화가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닦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정을 바르게 하고 어떻게 뭐 사람들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저도 물론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수신이 안 되는데 너무 뭐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부끄럽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투자의 중심에 꼭 서봐라. 이게 했으면 사람이 휘둘리지 않아요. 왜 이게 어떤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게 맞아. 근데 그게 잘못된 루틴이 있고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는 별개로 칠게요. 아니 별개로 친다기보다는 잘못된 루틴은 빨리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건 또 깨주는 다른 부분이 그건 다른 얘기니까 어쨌거나 올바르게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과 원칙을 지켰을 때만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지키고 됐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어설프게 해서 남 얘기 듣고 따라 샀던 싶었던 사람은 그건 그냥 일회성이에요. 그냥 그건 운이에요, 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요행이죠. 운도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력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준 원칙 다 쌓였을 때 따라오는 게 운이지. 그냥 이렇게 남 말 듣고 이렇게 해갖고 한 거는 그냥 요행일 수도 있어요. 그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분야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론에서 해보겠다는 거는 분명함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네. 단순 뭐 돈 뭐 5만 원 벌었네, 3만 원 벌었네, 2만 원 벌었네 작은 돈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만족하시는 전략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나중에 남기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인생을 바꿔보겠다 하는 좀 약간 진지한 마인드로 접근하신 분이나 좀 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서 아 내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해봐야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마인드 접근하시면 힘들어요. 예, 올바른 그래서 올바른 실제 건전한 투자의 중심에 서봐라. 이건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용 지수의 바닥은 정권이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나라 지금, 물론 바닥은 누구도 몰라요. 그죠? 그럼 바닥은 뭐죠? 모든 신용과 대출이 거의 사람들이 손짓치고 나간 거예요.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좀 무서운 말이지만 뭐라 그랬죠? 유명한 투자 명인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피가 낭자할 때 살아. 피가 낭자할 때 살아. 그게 내 피도 낭자하니까 나도 못 사는데 피가 낭자할 때 산다는 건 뭐냐면 모든 여력들이 다 소진된 거예요. 사람들이 매수 세력이. 그럼 그때가 이미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던지고 하니까 지쳐있죠. 그럼 물량 공백이 생기는 거죠. 매물대 공백이 생겨버려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럼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조금만 사도 왜? 매물은 없고 순간적으로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럼 순간적으로 오면 또 차익 시험 나오죠? 이건 지금 차트 얘기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나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보통 바닥은 외국인이 만들어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야 됩니다. 힘이 있는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경은 누가 만드냐? 자,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낮췄죠. 미국이 왜 기준금리를 낮췄을까요? 사상 최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한테 도움된다는 걸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준이든지 금리 하는 애한테 자꾸 기준금리 낮춰라 자꾸 말을 하잖아요. 압박을 주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낮추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주가 밸류에이션이 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도 낮추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이 내 돈을 투자했으면 장기간 돈을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확신을 심어주지 않아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확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자리에 사람도 뽑고 돈도 하고 뭐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그냥 나머지 그냥 가끔씩 돈 버는 건 다 쓰기 바쁜 거죠. 아무리 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쓰기 바쁘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혁신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성장이 돼야 분배도 가능하다라는 게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권이 이렇게 만든 거고, 이번에 그래서 그 가압승계 세제 혜택을 좀 줬죠. 가압승계 세제 혜택도 좀 주고, 또 그 LG화학, 모 화학에 또 공장 또 그 착공식 하는데 가서 사진 찍으시고 막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점점 왜 그렇게 기업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식의 혜택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분들 다들 엄청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인데, 음, 그리고 외국인들이 왜 그러면 38%나 우리나라 지분을 지금 들고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질 게 이 사람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돈이 많죠. 일례로 피터 린치가 아니죠. 필립 피셔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한 2008년에 한 400조 정도를 운용을 했대요. 그럼 그분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 변해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눈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이 뻔히 보여요. 그러면 네,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금리를 자 2008년에 했던 얘기들을 만들어 볼게요. 2008년에 바닥이 만들었던 상황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에서는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좀 더 지나서 미국은 뭐랬죠? 미국은 벤 버넌키가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뒤로 다 은행들의 부채들을 다 막았죠. 거기서 은행이 파산하지 않게 막으면서 뭘 만들었죠? 지수의 바닥을 막았죠. 더 이상의 투매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돈을 풀고 아마 이자율을 낮추던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수의 바닥을 만들었어요. 또 다른 혜택을 주고. 그럼 지금 트럼프는 또 뭐 했죠? 법인세를 낮췄죠. 일본도 뭐 했죠? 아베 3종 화살이라고 해서 세 가지 화살이라고 해서 법인세도 지금 건드렸나요? 일본도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취업난이 없어졌죠. 그만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정책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지수가 외국인들이 이 정도까지 팔고 지금 힘없는 개인들이 뭐 신용이나 이런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갔지만 맨 마지막에서 아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그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지수의 바닥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운용 부분이니까 이 1번에서 7번이 다 된 상태에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단순히 내가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 투자는 예외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게요. 전략이 다르니까. 내 돈 맡기는 경영자의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회사들이 상장을 할 때 어떻게 하죠? IPO라고 하죠. 솔직히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인터넷에 어차피 나오지만, 그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IPO를 하는데, IPO라는 그렇게 그 돈을 모아서 상장을 하는 건 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하죠?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를 과실을 나눠주는데 나중 가면 이런 그런 IPO 때의 자세들은 회사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는 없이 무조건 그냥 증시에서 돈만 끌어다 쓰는 거예요. BW를 발행한다든지 CB를 발행한다든지 CB는 체인지 본드인가요? 아무튼 그 교환되는 채권이죠.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되는 거고 BW는 워런트라고 해서 워런트가 생기는 거죠. 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그냥 유상증자를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이제 주가 오를 거라고 생각한 긴 주제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자기는 또 투자하겠다고 유상증자를 해버린다던가. 그러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기업들의 이름을 제가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 기업들이 떠오르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또 경영인들이 쌓이시면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인터넷에 보면 경영자 이름이라도 쳐보든가 하면 분명히 경영자에 대한 그 전까지의 그런 뭔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소중한 자산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좀 더 활성화돼서 국민들의 노후라든가 뭔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말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도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은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을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어려우신데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